3-4 개폐서지는 넷서지보다 파워값이 높지 않으나 지속시간이 수마이크로세크로 비교적 길어 기기절연에 영향을 줍니다. 개폐서지의 종류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지금 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가 문제인데 이게 사족이죠. 그러니까 어디다가 출제자가 알고 싶은 게 요거에 관련된 특성을 좀 알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기존 뭐 서지 있고 오버볼티지도 뭐가 틀린지 개폐서지 특성은 뭔데? 라고 하는 걸 좀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제가 이 부분을 왜 굳이 집어넣었을까? 라고 하는 거를 조금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분 답안에 안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개요를 쓴다라고 하면 개폐서지, 개폐서지는 소위 이야기하는 개폐 시에, 온오프 시에 생기는 과도 현상이 개폐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과도 진동을 이렇게 하면서 뭐가 돼요? 수렴을 하죠. 여기 이제 그 IEEE 6-41에 나와 있는 개폐서지니까요. 그죠? 얘는 어떻길래 이렇게 과도 진동을 하느냐? 요거를 한번 우리가 대각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모분 답안에 있는 것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뭐 항상 기본 문제로 이야기하는데 회로에 R만 있을 경우하고 그 다음에 RC가 있을 경우하고 RL이 있을 경우하고 이런 경우에 따라 시정수에 따라서 그 어떤 온오프 시의 그 스위칭 시의 특성이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T0 시에 딱 하는 순간의 시작은 뭐예요? 얘는 쇼트죠. 쇼트죠. 뭐예요? 얘는 오픈이고, 그죠? 얘는 시작 시에는 쇼트죠. 이런 특성이 있죠, 과도가. 그래서 쇼트가 됐기 때문에 T0점에서 RC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서 어떻게 돼요? R 전류로 수렴을 하죠. 맞습니까? 시작선에 전류가 확 흘렀다가 쭉 빠져서 R 전류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L은 어떻게 돼요? 시작 시간에 못 흐르다가 시간이 지나서 쭉 이렇게 가죠. 맞습니까? 근데 이게 RLC가 붙으면은 R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소자 중에 RLC가 있는데 전력을 소모하는 소자는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R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콘덴서 할 때 그 개폐 시에 그 특이 현상을 보면 그림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수렴을 해서 이렇게 가는 이유는 R이 소모를 해주고 전류가 저항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어떤 RLC 에러에서의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개폐서지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좀 어느 정도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러 한번 좀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개폐서지의 그 모범 답안도 나와 있지만은 고장전류 차단 서지가 어떤데 고장전류 차단 서지가 뭔데?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좀 먼저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무화솔로의 개폐서지는 뭔데? 교재에 뭐 쭉 다 나와 있지만 뭔데?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도성 소전류 차단 개폐서지는 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서 일단 이걸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전력 퓨즈를 다 공부를 하셨겠지만은 한류형하고 비한류형의 차이는 뭐죠? 비한류형은 거의 전류 0점에서 차단이 되죠. 그래서 서지에 대해서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옵니다. 한류형은 어떻게 되죠? 전류 0점 차단 안 하죠. 어느 지점에서 딱 차단을 해버리죠. 그죠? 그러면 전류 0점 차단하고 전류 0점 차단 안 하는 거하고 뭐가 틀리게 어떤 거는 서지가 들어오고 어떤 건 서지가 안 들어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한류 퓨즈뿐만 아니라 VCB도 마찬가지죠. VCB 서지 문제 때문에 SA를 달죠. 몰드 TR 절연 파괴할까 봐. 그 전부 다 개폐 서지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뭐냐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차단하면 이 I만큼이 어떻게 되죠? 급격하게 변화가 되죠. 차단이 돼 버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공식은 잘 외웠을 겁니다. 그죠? 이게 계속 쓰이는 건데요. 유도성 부하가 있었을 경우에 빠른 시간에 전류를 많이 차단을 하면 뭐예요? 얘는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죠. 전압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차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 가지고 서지는 발생이 된다. 전류 재단을 할 경우.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딱 머릿속에 박히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자, 첫 번째. 직류니까 전류 0점이 없죠. 차단을 해도 무조건 전류는 잘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에 해당되는 서지가 발생이 된다 안 된다? 되죠. 두 번째, 교류는 뭐예요? 얘도 지금 전제를 준 게 요 지점에서 차단해서 전류 0점 아니죠. 발생이 되죠. 근데 또 하나 더 여기 좀 특이할 만한 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되는 게 우리가 차단기가 차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계극이 바로 이렇게 됩니까? 안 되죠. 이렇게 가죠. 그럼 이렇게 갔었을 때 그 절연이 그 계통전압을 충분히 극복해내지 못하면 뭐예요? 아크 전압이 발생이 되고 전류가 흘러버리는 거죠. 계속. 그죠? 그러다가 뭐예요? 전류형 때문에 차단이 됐다가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크 전압 발생이 되고 전류형 점 차단이 되고 계속 그 과정을 반복을 해서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딱 계극이 됐는데 얘가 계극이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우리 일반적으로는 계극이 된 순간에 그 절연이 이겨내버리면 뭐예요? 전원이 전류가 차단이 돼서 전원 오프가 완료가 되는 거죠. 그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데 이제 그거를 그 절연이 극간 절연이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점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거 과정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차단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교류 차단 시에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전류가 흐른다는 소리죠. 전압이 이렇게 갔다가 떨어진다는 거는 이게 절연이 그게 안 된 거예요.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크 치고는 아크를 전류라고 봅니까? 전압이라고 봐요. 아크는 그걸 꼭 구분을 한다. 아크는 아크 전압도 있고 전류도 있죠. 네.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 과정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지금 이제 뭐예요? 고장 전류를 큰 전류를 딱 차단을 했는데 전류 0점에 차단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막 차이가 나는 부분이었죠. 그게 고장 전류 차단이고, 두 번째, 얘는 무부하 선로의 개폐서지. 왜 얘를 나눠놨지? 라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그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전원이 있는데 이 부하단의 임피던스가 무한대라는 소리죠. 오픈해놨다는 거죠. 부하단이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죠. 그러면 뭔가 소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전류가 왔다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전압이 왔다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죠. 맞나요? 근데 이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반사, 부반사. 전류는 부반사죠. 갈 때는 이런 플러스로 왔다가 올 때는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예요? 서로 상쇄가 되죠. 그러니까 전류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전압은 어떻게 되냐? 정반사죠, 정반사.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똑같이 가요. 그래서 얘는 커지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해도 사실은 이렇게 지금 부하가 무부하인 상태에서 온오프 한다고 해서 서지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진 않아요. 최대로 해봤자 2배밖에 안 커져요. 이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콘덴서 달려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콘덴서. 그래서 콘덴서 달려있는 걸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달려있는데 자, 요 그림을 보시고 설명을 드리면 되죠. 전류형점이 아니라 이런 점에서 잘랐어요. 네? 이 점에서 잘랐어. 잘랐는데 얘가 여는 순간 아까하고 똑같이 뭐예요? 아크 전압이 발생해서 전류가 넘어갈 수도 있겠죠. 넘어갔으면 이 점에서 전류형점이니까 뭐예요? 차단을 종료한 거야. 전류가 더 이상 안 넘어가요. 그러면 이 콘덴서라고 하는 놈은 뭐죠? 뭐예요? 차징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원 전압의 전압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같이 되죠. 그러니까 스위치 양단으로 얘가 지금 전압이 2개가 같아져 버린 겁니다. 됐습니까? 같아져 버렸는데 얘가 이 상태에서는 얘도 이고 얘도 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전이차가 발생이 안 되죠. 스위치 간에. 그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반주기가 딱 반주기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는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플러스 2죠. 그럼 이 둘 사이에 뭐가 되죠?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이 둘 사이에 이만큼의 스위치 양단 간에 이만큼의 전이차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절연을 절연 파괴가 안 되면 극간 절연력이 그 전위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만약에 못 이겨냈어요. 못 이겨내면 어떻게 되죠? 순간적으로 전위가 같아지죠. 얘 전위는 이 전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회로의 RC 진동에 의해 가지고 얘 뜻만큼 이만큼 진동이 벌어집니다. 진동이 생깁니다. 밑으로. 전위는 위로 같아졌으니까 쇼트가 되는 순간. 그죠? 그래서 이만큼 진동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 순간에 얘하고 틀린 거죠. 얘는 어떻게 돼요? 이런 진동을 일으키면서 감쇄가 되죠. 얘는 뭐 때문에 이러냐? 일반 회로는 이렇게 돼요. 왜? 회로에 R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제점호 전류가 이렇게 빠지면서 전압은 이렇게 감쇄 진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항이 없다라고 전제를 하면 이게 빠질 일이 없죠. 그냥 이렇게 가죠. 쭉 갑니다. 그죠? 감쇄 진동이 없잖아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이 전위를 유지하고 이쪽에 있었는데 얘가 180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또 이 부분하고 여기서 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만큼의 전류량은 당연히 또 스위치에서 아까도 해결이 안 됐으니까 지금도 또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또 재점호가 일어나고 계속 그거를 점점 이제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저항이 없을 경우고 얘는 저항이 있을 경우에 재점호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감쇄 진동을 이렇게 흘러서 계속 이 상태가 그 전류형 각 사이클마다 진행이 되는 거. 이게 이제 무바솔로의 개폐 서지의 특성이고 특히 콘덴서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특징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류 재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유도성 소전류 차단 개폐 서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회로에서 이런 식으로 전류 재단에 의해 가지고 발생이 되는 거.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거 반복 재발호는 말 그대로 반복 재발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유발 절단 서지. 얘는 뭐냐면 이제 삼상 스위치가 있어서 쫙 차단을 했는데 뭐예요? 각상의 위상은 다 120도씩 차이가 나죠. A, B, C상이. 그러니까 A상은 0점에서 차단했는데 B상, C상은 뭐예요? 다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죠. 전류 0점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 A상은 뭐 제로일지 모르겠는데 B, C상은 전부 다 전류 재단에 의해서 서지가 발생이 되는 경우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이게 유발 절단 서지고요. 그 다음에 삼상 비동기 투입 시 개폐 서지. 얘는 뭐냐면 ABC상을 동시에 딱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동시 차단이 안 된 거예요. 차단이 아니라 투입. 동시 투입이 안 된 거예요. 아까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상만 산 거야. 그 한 상에서 서지를 발생시키는 보고 이야기 드린 거고요. 아까는 하나는 차단을 제대로 했는데 두 개가 문제가 되는 경우고 얘는 투입을 했는데 하나가 이제 순차적으로 투입이 됐다라고 하면 그 하나가 문제가 돼서 서지가 발생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고속 재폐로 개폐 서지는 뭐냐면 우리 그 ASS 있죠, 그죠? ASS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얘 고장전류 차단합니까? 한 800A 정도, 900A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협조를 해야 돼요. 저는 한전 측 차단기하고. 그래서 얘 고장하면 얘가 차단이 되죠. 차단을 해줘요. 그 차단하는데 그러고 나서 얘 1번, 얘 2번 이렇게 차단을 하죠. 다시 뭐예요? 차단이 됐는데 내가 거꾸로 그랬구나. 이렇게 그려야 되고. 차단이 됐는데 그대로 놔두면 나머지도 안 되죠. 나머지 저는 공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투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한전 차단기가 계속 온오프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쪽에 잔류 전하에 의해 가지고 전류 재단을 계속 시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스위칭 서지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인터락을 걸어 가지고 얘가 차단이 되면 잔류 전하를 다 방전시키는 그게 이제 HSGS 요겁니다. 하이 스피드 그라운드 스위치.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답안지를 쓸 수 있는 분들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뭐 교재에 있는 내용이지만 단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쓰는 사람하고 저기 교재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내가 머릿속에 암기를 해서 쓰는 거하고 답안지가 틀립니다. 분명히. 내가 설명할 게 많으면 그림 그릴 것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해서 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 이 마지막 설명을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해를 바탕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서 공부하실 때도 써라. 그럼 채점자들은 분명히 이걸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쓴 건지 외워서 쓴 건지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이 시험 칠 때도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문제풀이 하면서 타학원 출신 분도 계실 거지만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을 드리죠. 화가가 되라. 되도록 이해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서 채점자들 설득시켜라. 그 말씀을 드리고 3교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